어렵지 않아요. 되게 뭐 자기가 정리만 잘하고 선생님이 시켜준 것만 하면 돼. 근데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자, 우리 이제 나머지. 자, 드디어 이제 자율권적 기본권은 마무리됐고. 마무리됐고. 자, 이제는 그 다음에 이어서 참여적 기본권. 기본권. 근데 참여적 기본권 안에는 참정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청원권적 기본권. 이런 얘기 하지? 마지막이 청구권적 기본권. 자, 솔직히 말해서 뭐 이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자, 특히 참정권은 제가 그랬죠. 24조, 25조. 이거 뭐야? 간접. 알겠지? 공무원이 돼도 법대로 움직일 거고요. 선거는 대표를 뽑는 거니까 간접 민주주의였어요. 자, 거기다가 직접 민주적 요소로서, 민주주의 요소로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 직접 민주주의, 이거는 명시적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알겠지? 명시적 헌법 규정이 있을 때만, 규정대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헌법이 없으면 안 돼요. 현행 헌법의 직접 민주주의는 72조 국민투표, 130조 헌법 개정 절차에서 국민투표. 알겠죠?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요거 있고요. 여기는 중요 정책 결정에 관한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 근데 다만 72조는 대통령이 제안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제안, 국민투표 한번 해볼까? 의견 물어볼까? 라는 제안을 부의라고 합니다. 있어야만. 근데 이거 대통령의 부의는 재량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국민투표한다. 맞아, 틀려? 왜? 재량이니까 부의를 안 하면 국민투표가 없지. 알겠지? 이거 통치행위야. 이거 안 한다 해서 위반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뭐라 그래? 임의적 국민투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임의적. 하지만 헌법 개정 절차에서 우리 현행 헌법상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야. 필수적.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레퍼런덤 프레지빗이라고 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에 뭐가 없다?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묻는 게 1도 없다라는 거지. 신임 이 규정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명시적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제길 규정이 없어. 따라서 정책 결정에 신임 여부를 결부하거나 또는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외에 국민 반환 없어요. 반환 없어요. 언제? 2차부터 6차 때까지 있었어요. 과거. 50만인의 찬성을 얻어서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어요. 제안이 가능했는데 지금의 현행은 없어요. 이것만. 국민 소환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소환은 헌정사상 부정일. 아니 인정한 적이 없다. 부정이라고 하면 되지.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국민투표 하나만. 됐지?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있는, 그래서 얘를 보충적으로. 자,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원칙은 우리나라 국가 의사결정은 간접으로. 그래서 이거는 선거권과 함께 선거제도에서,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25조는 공무단임권과 함께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이게 다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다.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겠지? 얘는 기회 제공인데, 자, 공직 취임 기회뿐만 아니라 공직 생활 중인데 중이 직업공무원 제도잖아. 알겠지? 신분 보장 받는 거, 정치적 중립하는 거,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직업 중에 공무원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15조에 일반 기본권, 특별 기본권 이렇게 얘기했고, 얘는 좁은 범위고. 됐지? 이건 다 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7조 2항 예전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다고, 얘는 따로 할 게는 없어요. 그냥 요것만, 요거 국민투표만 좀 조심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해갖고 정당 제도를 통해서 수시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알겠지? 하지만 이걸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하는 건 맞는데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만 행사할 때 쓰는 건 아니잖아. 표현의 자유는 참정권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야. 알겠지? 표현의 자유는 참정권을 수행할 수 있는 편의적 조문이 될 수 있어도 표현의 자유는 참정권 할 때만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참정권 그러면 24, 25, 72, 130. 알겠지? 뭐 정당 제도 정도를 포함될 수 있어서 제도는 기본권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얘는 기본권만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조문만. 알겠지? 정당은 범상제도고 선거제도도 범상제도고 직업공무원도 범상제도고 내 헌법에 방만 빌려준 거. 자, 그리고 뭐 청원권은 야 26조잖아. 26조. 이거 1학 문서로 할 것. 2학 심사 의무가 있다. 그러면 문서로 할 것 왜 문서로 하라고 했어? 왜? 라고 했는데 이건 특정 때문에 하는 거라고. 특정. 여기 너무 좁으니까 26조 1로 뺄게. 1학 문서로 할 것. 헌법 26조. 2학 자 심사 의무가 수리 심사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문서로 하라는 건 특정하라고. 특정. 그러면 특정하라고 했으니까 서명 날인도 해야 되고. 뭘 해달라고 하는지 내용도 특정해야지. 내용도 특정하고. 그래서 불분명하게 자 청원하면 안 받아줘. 알겠지? 여기에 청원은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 문서라는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다. 외국인도 할 수 있다. 또 범상 이익과 관계없어요. 알겠지? 누구든지 청원할 수 있다. 문서라고 서명 날인. 그 다음에 심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한다? 통지도 마저 해주세요. 의무도 있다. 자, 그러면서 요거 두 개는 청원법에 써 있고. 자, 청원법에 그런 거야. 이 심사하는 동안에 이걸 공개 절차로 진행할지 안 할지는 15일 내에 대답을 해주시고. 알겠지? 그 다음에 자, 뭐 이런 것들 나머지 90일 내에 이의 신청한다. 이런 것들 따로 외우셔야 돼. 알겠어? 그런 건 외우셔야 돼. 여기 이의 신청이란 말이 있어. 왜? 자, 원래 청원은 바램 희망이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회신은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불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아니니까 이걸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당에 따라서 헌법 소원을 못해요. 헌법 소원을 할 수 없어요. 소송도 안 돼요. 뭐 행정소송도 당연히 안 돼요. 행정소송 법원에도 못 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만 야, 너 왜 심사했는데 통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런 통지가 없거나 대답이 없거나. 알겠지? 대답이. 자, 부작위. 이런 상태라면 뭐 한다? 대답은 해주셔야죠. 라고 이의신청 절차는 마련돼 있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해서 이의신청했다가 또 거부나면 소송할 때 있다. 그러지 말고. 쟁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청원에 대한 회신은 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판례가 이런 얘기 있지. 판례가. 자, 입법부, 국회에 청원할 때, 입법부로서 국회에 청원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청원할 때가 있는 거야. 근데 뭐 하는 거야? 여기는 법률 청원하는 거고, 여기는 조례 청원하는데, 아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아무도 관심이 없어. 잘도 만들어지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국회 청원할 때는 국회의원 소개를 얻도록 한 거. 의원의 소개가 한마디로 가서 도장 받아오라고. 그 사람들이 지지한다. 그럼 만들 거겠지. 지방의원의 소개 이거 국회법에 써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써 있는 거 전부 다 반하지 않습니다. 합헌. 이 법은 합헌.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도행정, 집행에 대해서 이거 청원을 할 때, 국가기관에 청원할 때, 청원 시, 자, 교도소장 승인을 받도록 한 거, 이것도 합헌. 어차피 교도소장 얼만큼 했으면 교도소에서 뭐 한 20년, 30년 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교도행정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안다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청원에 관한 판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선거제도, 청원 요 정도 함께 보고, 나머지 이제 청구적 기본권은 또 자 문제 보고 나서 살펴보고 나서 하도록 할게요.